심각성을 못 느끼는. 없어. 제가 그것 때문에 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야, 진짜 열받아요. 아니, 언론에서 이준석이 죄송하다고 했다면서요. 아, 죄송하다라고 지금 기사를 썼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니에요. 죄송해.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할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 글자로 개사과라고 하잖아요. 이 맞아. 개사과를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개사과를 언제까지 우리가 더 국민들이 희롱당하고 윤석열한테도 조롱당했는데 이 성렬스러움을 그렇죠.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에요. 네. 국회는 제명권이 있습니다. 제명은 국회의 자율권이에요.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발언과 이런 반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정화를 안 시킨다면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럼 우리 국회의 공론장은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그게 정치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외에도 이준석이 제명돼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최근에도 유세차 위에서 어떤 행동했습니까? 뒤에서 이 발언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준석 물러가라고. 네. 근데 이준석이 거기다 뭐라 그러냐? 거기 뒤에 있는 가재 붕어 뭐더라? 가붕게? 뭐 가재 붕어 뭐 이렇게 멸칭을 쓰면서 뭐 이게 뭐 가재 붕어면은 환호성 한번 질러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하니까 아 저분들이 소리를 지르시라니까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막 깔깔거리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잖아요. 정치인이. 그 자리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 말만 드릴게요. 정치인의 언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누구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인들이 뭐 조롱하는 거, 뭐 거기까지야 방송의 영역.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 권력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조롱을 한다? 이건 지지자들에게 반드시 조롱을 인풋으로 넣으면요. 네. 아웃풋으로 혐오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조롱을 넣으면 아웃풋으로는 혐오가 나와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저는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이준석 혼자 컸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론이 그동안 안 키웠습니까? 굉장히 키웠죠. 그러니까 언론은 반성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저는 이런 문제의식까지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1만 명 한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여러 평론가들이나 여러 방송인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국민들이 응답해주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준석을 필두로 이런 혐오 발언,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이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여전히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네. 그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옹호했던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말을 바꾼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를 계속 줘요. 그래. 이 사람들은 자꾸 세탁이 맞아요. 되는 거고. 세탁쇼죠. 네, 세탁쇼가 되는 거죠. 쇼를 붙이니까 이제 상상이 어디가 상상이 되는데. 빰빰빰빰빰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날씨. 세탁된다고. 진짜. 네.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 네. 20대 초반에 혹은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 발언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까지 뭐 언젠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에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은 크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네,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을 사회에 나와서 문제 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요, 이게 본질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도 뭐 원래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본질만 놓고 얘기하면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과 네. 이준석이 팬코만 보면서 정치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준석의 조롱과 혐오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지금 이 문제가 있는 발언까지도 문제 없다는 거 아닌가. 오늘도 천하람 의원이 나와가지고도 뭐 수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뭐 그냥 순화하고 뭐 사과도 한 것 같고 그냥 이준석 바로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아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실제로 정당화하면서 서부지법까지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언론이 키우고 언론이 낳은 괴물이 앞으로 정치를 더 해나갈 때 그럼 이준석의 이 발언도 정당화하면 나중에 이준석이 권력 잡아가지고 내란 일으키면은 그 내란도 정당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법원을 뚜뚫어 부수면서 그 판사를 체포하러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준석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시킨다.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할까요? 아니 본질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이.
저는 본질은 같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못 느끼고 뭐 이준석의 이번에 8% 얻은 게 엄청난 유임이다라고 포장해주는 평론가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공당이 나서서 죽겠어요. 네. 한 후보의 예. 그 자녀를 이제 이렇게 난도질한다고 표현을 하면은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공당이 모여서 그 안에서 그 전략을 짰다는 것 자체도 전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에 대한 비리 역시 그 검증의 대상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음. 성적인 발언을 써가면서 그 그렇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해야 됐던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있죠. 예. 실제로 이 내용을 처음에는 뭐 그 내부에서 뭐 전략을 짠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마치 네. 처음에 실수인 것처럼, 실수인 것처럼. 실언인 것처럼 그것도 네. 거짓이죠. 근데 거짓이죠. 제가 그때 이제 그 마크맨을 했던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대구 유세현장 끝나고 마크맨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술 한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 이재명의 부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아들을 공격하는 게 더 시끄럽게 되겠지. 그러면 알아서 김문수 후보가 물고 뜯을 거야.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애초에 기획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단 한 번, 우리는 실수로 나온 것처럼 얘기한 거. 그거 자체도 너무나 아니 큰 처음에 해악이거든요. 그랬잖아요. 무슨 커뮤니티에 무슨 말을 그냥 긁어와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긁어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본인이 빌드업을 했는데. 애초에 기획이 됐는데 공당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를 그 지원한다는 그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저는 윤석열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리고 해오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사과를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왔던 장면들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제명으로 정리를 안 하면 전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 많아질 거고요. 그 피해는 누가 본다? 결국 국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그럼 방치해야 되냐는 게 제 의문이고 그럼 국회의원의 제명을 안 할 거면 그냥 앞으로 개헌해서 그냥 제명권을 없앱시다. 뭐더러 제명권을 헌법에 써놓습니까? 안 할 그렇죠. 거면? 네, 네. 아니 전 이럴 때 제명을 하라고 제명권을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넣어놓은 거지. 언제 제명합니까? 어느 그렇지. 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 드러났지만 천하람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0% 넘겼다면 건방져졌을 것. 그럼 지금은 뭐 안 건방지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느낌인가요? 겸손하네요. 아니 이준석 아니, 여력이 의원의 없어서. 겸손함은 딱 하나입니다. 장 이사님 앞에서만 겸손합니다. 공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겸손과 공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챙길 여력이 없으세요. 근데 10% 넘겼으면 오만해졌을 거? 그럼 지금은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어허. 아닌 것 같은데? 장 이사님 불러올까요? 어떻게 좀 안 되시겠어요? 여력 있으셔요? 여력이 없으시겠어요? 아, 저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제가 의원님에게 탕수육을 2번이나 시켜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셨는데 어두운 저를, 우리가 친하게 좀 지내면 안 그렇게 돼요? 모셨던 것처럼 저를 좀 키워달란 말이에요. 안 되시겠어요? 죽었어요 자기.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의원님 따지면 의원님이 막말로다가 키워달라고 하면 다 한 명 도와드릴 텐데 되시겠어요? 여유가 없으셔요? 여력이 안 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여력으로 동접 7천 넘었습니다. 와. 제가 5천 넘는다고 했는데 네. 그 계속 이상을 올라가네요. 그 이상을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 동접자가 늘어나는 것도 참 기쁘고 예. 이 청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청원수 요 얘기한 10분 안에 약 2,000명 늘었어요. 2,000분. 2,000명이 또 늘었어요. 야, 쭉쭉 늘어납니다, 대단하다.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해보자면 그 당원 가입 동력을 올리는 건 또 이제 한동훈과 비슷한가 봐요. 이준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원 가입 동력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인스타그램에는 동탄 주민들에게 마팔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마팔. 예. 마팔. 동탄 주민들은 언제나 아파트 사진과 함께 DM을 주시면 마팔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야,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그 불편한 게
그 퍼스트 펭귄 앱 만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소통하려고. 네네네. 근데 우리 퍼스트 펭귄 앱을 저희 이제 개꿀주에 네네네. 그 작가님이 동탄 주민으로서 계속 보내는데 답이 기계적이야. AI. 아니 그 왜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출마했냐 동탄이나 좀 그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자기 셀카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소통인데 뭐 네. DM을 보내면 막 아니 근데 아유. 저는 요 페이스북 글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진짜 이건 제명이 아니라 진짜 은퇴할 때가 됐다. 진짜로. 아, 저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 페이스북에 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게 벌써 네. 한 3년 전부터 계속 우려먹던 거예요. 네. 3년인가 4년인가 벌써. 음.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뭐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당원 비 오는 날이면은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면서 계속 당원 가입을 했던 그 행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과 같은 이런 막장 모습까지는 안 보였을 때라 물론 이제 뭐 속마음이야 똑같다고 보지만 그래도 대국민 상대로 많이 가면을 썼고 속이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 가면 다 벗겨졌고 본인 민낯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 가입해달라? 아. 그러면 나라를 더 해롭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빨리 국회 청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로 이거 놔두면 안 된다. 너무 자,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진짜로. 오늘